손상이온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는 색소를 만들어내요. 각질 세포야, 내가 열심히 만든 색소야, 받아! 이러는데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나야신 아마이드가 안 돼, 멈춰! 이런 전달 과정을 막는 게 나야신 아마이드고, 피부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난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탱탱하고 뭔가 좀 광이 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맑다, 밝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미백 화장품, 크림, 인스타 보면은 계속 나오죠.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시고, 실제로 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치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한번 이제 미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평생의 고민 중에 하나죠. 일단은 색소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갈색 색소, 멜라닌 색소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홍조로 인한 붉은 색소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얼굴에 전반적으로 이제 붉은 홍조가 깔려 있으면은, 동양인은 특히 또 노랗잖아요. 노란데 안에 빨간 게 깔려 있으면 조금 칙칙해 보이고 갈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홍조가 심해서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멜라닌 색소로 생각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홍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주사 피부염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고 붉은이렇게 보여서, 홍조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하자면은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홍조는 나중에 한번 달아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멜라닌 색소, 이제 미백학 개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미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로 피부가 하얗다 이러는 거는 얼굴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을 적게 만드는 걸 하얗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때 멜라닌 색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하얀 정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은 보통 이제 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꼽 정도에 있는 부분은 햇빛을 이제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인의 가장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상은 사실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하얘지면 그거는 이제 백반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얼굴의 하얀 부분으로 톤을 맞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피부톤을 밝게 또는 맑게 만들고 싶다. 멜라닌 색소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얼굴에 이제 염증이나 홍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밝지 않고 맑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과에서 이제 말하는 밝게 맑게는 각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피부 표면에 피부결이 매끈하고 각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 피부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난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탱탱하고 뭔가 좀 광이 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맑다, 밝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미백을 크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멜라닌 색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를 봤을 때 일단 자극이 오게 되죠. 자극은 보통 자외선, 염증,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데,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서 각종 이제 패스웨이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좀 딥한 부분이라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각종 세포 경로를 통해서 효소들이 자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고요. 이게 이제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합성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멜라닌 생성이 돼서 각질 세포로 전달이 돼요. 멜라닌 세포가 있고, 여기 이제 각질 세포가 있어요. 이제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서 얘한테 전달을 하는, 여기에 이제 쌓이게 돼서 실제로 색소가 이제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이게 각질 세포에 축적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멜라닌 세포의 전달을 방해하는 게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UV나 염증이나 산화 반응이 오면은 뭔가 손상이 왔단 말이에요. 손상이 온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는 색소를 만들어내요. 각질 세포야, 내가 열심히 만든 색소야, 받아! 이러는데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안 돼, 멈춰! 이런 전달 과정을 막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고,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멜라논 크림, 이제 하이드로퀴논 같은 이제 바르는 색소 치료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티로시나제, 여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약국에서 파는 미백 꿀템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트레티노인, 레티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미백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각질세포의 턴오버를 증가를 시키는 건데, 각질세포에 쌓여있던 묵은 색소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질세포 축적된 색소 자체를 깨는 게 토닝인데, 멜라닌
있는 색소들의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레이저를 이제 쏘게 되는 거죠. 쏘게 되면은 이 멜라닌 색소가 조금씩 깨져가지고 조각조각 나게 되거든요. 이 조각조각 낸 것들은 대식세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얘들을 먹고 소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배곡주사, 글루타치온 많이 맞으시고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항산화에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과 산화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자극 자체를 막아주면서 색소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금 옅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굉장히 또 미백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C는 이 티로시나제 활성화를 좀 낮추고 여기 염증과 산화 반응을 좀 낮춰가지고 이런 간접적으로 뭔가 이런 미백의 효과가 이제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먹는 거에서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이제 C 이게 있겠고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보통 먹는 것보다는 IV가 훨씬 더 효능이 좋고, 꼭 먹는 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혀 밑에 넣는 필름 제제 형태로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비타민 C는 얼굴에 먹고 바르고 하면은 미백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멜라논 크림이죠. 가장 중요시 되는 성분은 하이드로키논이에요. 티로시나제를 막아가지고 멜라닌 색소 합성을 이제 방해하는 건데, 이런 것들 단독으로 이제 파는 것들이 약국템. 이 하이드로키논은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조합을 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처방약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트리치도인의 이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조금 낮춰주면서 이 자극 성분을 낮춰주는 이 세 가지를 섞은 게 흔히 말하는 이제 멜라논 크림이고, 자극이 되고 뒤집어지면은 굉장히 또 피부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는 이제 크림이고, 쓰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씩 써보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고 요거를 이제 받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도란사민이라고 하는 건데, 먹는 기미치로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행이 됐고 많이 쓰는 성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좀 많이 쓰거든요. 도란사민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들은 이제 기미, 그 다음에 PIH,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예방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도란사민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도란사민도 안전하고 100% 그런 약들은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생리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응고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복용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약들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는 또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킨 부스터 종류 같은 것들도 많이 할 텐데, 요즘 많이 맞으시는 이제 리쥬란이나 뭐 주베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게 뭔가 연구가 됐거나 밝혀졌거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느냐에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긴 하고, 좀 맑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좀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좀 멜라닌이 좀 적게 해드는 거는 최근에 이제 리투오 실제로 임상에서 좀 썼을 때 멜라닌이 적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거. 스킨부스터는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기보다는 맑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토닝. 실제로 레이저를 통해서 멜라닌 색소를 좀 깨고, 토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기교로 하나보다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술이거든요. 피코 토닝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이제 경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좀 색소가 좀 심하고 치료가 좀 안 돼서 제대로 좀 토닝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닝과 비슷하게 이제 화이트 태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화이트 태닝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멜라닌을 줄여주거나 멜라닌 쪽에 관여하는 건 전혀 없어요. 화이트 태닝은 피부 재생을 도와줘서 간접적으로 피부를 밝게보다는 좀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색소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없다. 하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는 시도해볼 수는 있다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습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 쓰면은 미백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비판텐이나 뭔가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보습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선크림, 아무리 이런 치료를 해봤자 햇빛을 받으면 다시 또 색소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미백 화장품, 크림, 뭐 인스타 보면은 계속 나오죠.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시고 실제로 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치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백의 본질은 피부를 좀 밝고 맑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톤을 균일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그게 또 예뻐 보여요. 미백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피부 건강에 집착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결론이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피부 보건소였습니다.